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노가 지나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경북 북부에도 5mm 내외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조금 차가운데요. 쌀쌀한 날씨에 설악산에 이어 오대산에도 올가을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이번 달 말쯤 첫 단풍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흐리고 구름 많다가 주 후반에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는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송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이 크게 줄었는데 올해는 이달 말까지 송이 생산이 이어져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송이가 제철을 맞으면서 산림조합 공판장에 송이 채취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별장에는 진한 가을 향기를 품은 송이가 바구니에 한가득 담겼습니다. 10월 첫째 주 송이 1등품 수매 가격은 30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수확은 다소 늦어졌습니다. 날씨도 더웠고 비도 또 많이 안 왔고 이래가지고 기후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져 하루 1톤씩 수확하면서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더위 때문에 9월 21일부터 실질적으로 가을 송이가 생산이 돼서 지금 현재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세로 본다면은 10월 말일까지 우리 송이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은 전국 최대 규모 송이 산지로 지난해는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올해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 송이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액대별 소포장 판매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과 홍보 예산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매년 30헥타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덕 송이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영덕 송이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영덕구는 판로 확대를 위해 영덕 송이 한마당 행사를 열고 영덕 국민운동장과 영해휴게소에 송이 특설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올해 7월에서 9월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늦게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은 10월 23일, 주황산과 팔공산은 11월 2일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올해 첫 단풍은 지난달 30일 설악산에서 관측됐습니다. 지난 2020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집진기 배관에 빨려 들어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3년여 만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불행한 사고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집진기 배관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낡고 부식된 배관이 부서지면서 배관 안으로 추락했고 부서진 배관 내 날카로운 절단면에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가동 중인 설비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관계자와 포스코홀딩스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불행한 사고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작업 중 설비를 정지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판의 마모도가 50%를 넘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작업 표준을 지켰다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작업 중 설비를 정지했어야 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작업 방식을 잘 따랐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예정된 작업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안전줄 역시 절단면에 끊길 수밖에 없었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당시 공장 책임자와 포스코홀딩스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개 공장의 최고 책임자가 리더셨잖아요. 판사님이 판결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정비 작업은 가동하는 설비를 중단시키고 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사망사고가 났는 작업인데도 셧다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판결문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매년 2만 명이 넘는 경북 지역 암 환자가 진료를 위해 서울의 5대 대형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서울 5대 병원 원정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3만 명의 비수도권 거주 암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경북은 12만 4천여 명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자나 70대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장거리 원정진료로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크고 교통비와 거주비 등 비용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정을 어기고 연구원이나 대구시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매하는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연구원 측은 담당자가 업무에 미숙했을 뿐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은 2019년 12월 대구시 예산을 받아 로봇산업혁신 아카데미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로봇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 앞서 9월부터 특정 컴퓨터를 실습용으로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는 특수한 성능, 품질이 일부 요구되는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제조사와 물품 공급,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낙찰업체가 이 협약을 바탕으로 제조사로부터 물품 공급,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받고 납품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이 규정을 따른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파트너십 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방지하려고 제조사하고 상호 협약을 맺고 뭐 어떤 낙찰자가 되든 간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떻게 좀 마련을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연구원은 규정과 달리 제조사와 협약을 맺지 않았고 낙찰 업체에 물품 공급,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1, 2순위 낙찰 업체가 모두 확약서를 내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고 재공고에서도 1에서 8순위 모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9순위인 A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A업체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보안 시스템 구매 입찰 공고가 난 날 제조사로부터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받아 계약 당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자는 달랐지만 확약서를 가진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연구원이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술 지원 확약서가 이미 공고 올라가는 그날 내부 문서로 받아가지고 발표했다는 거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고 일단 이 업체 자체가 지금 동일한 업체인데.
연구원 측은 제조사와 협약을 맺지 않은 것은 구매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지 때문이며 결제 단계에서 세세히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낙찰 전에 미리 확약서를 받은 것은 해당 업체와 제조사와의 관계일 뿐 연구원이 관여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공직 유관단체지만 대구시 산하기관처럼 감사받지는 않습니다. 대구시도 감사를 하고 이제 의회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연구비리,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앞서 연구비리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와 수사 의뢰를 했다며 앞으로 감사 기능이 있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섬은 울릉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강원도 강릉과 무코를 비롯해 포항과 후포에서 출발하는 울릉도행 여객선 이용객 수는 모두 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이 급증한 이유는 엿새간의 긴 연휴로 인해 여행자가 크게 늘었고 연휴 동안 날씨가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 또 지진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재난교육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대피 유도까지 안내하는 어린이 주도형 재난훈련이 진행됐는데요. 김가연 MBC 어린이 기자가 전합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사이렌이 울리고 지진 발생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진 발생. 현재 경북 구미시 상동 일대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학교 시설 흔들림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팀 학생들이 의식을 잃은 친구를 가정해 인체 모형의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환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들것에 실려갑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니 긴장도 됐지만 선생님들이 잘한다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훈련을 위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나중엔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교생 1,600명 66학급의 구민덕초 4학년이 주도했는데요. 만약의 재난에 자신의 몸을 먼저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갑자기 사고 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대피하다 보면 또 밟힐 수도 있고 이태원 사고처럼 이렇게 압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처할 수 있는데 어린이 주도 훈련을 통해서 그 유도 요원들이 먼저 도망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웠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안실련 안전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4일간에 걸쳐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재난교육의 필요성과 유형에 대해 공부하고 상황팀과 대피유도팀, 의료지원팀 등으로 나눠 연습했습니다.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의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왔습니다. 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때부터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을 해보면 오늘 인덕초등학교는 어린이 주도적 어린이 재난훈련인데요. 4학년이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4학년이 6학년들 선배 못지않게 너무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잘해주었기 때문에 인덕초등학교 오늘 재난훈련이 원활하게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됐는데요. 올해부터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4곳과 특수학교 8곳, 유치원 2곳이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모의 재난 안전 훈련을 통해 만약의 재난에 대비하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 기자 김가연입니다. 독도박물관은 이달부터 2달 동안 제2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합니다. 제2기 박물관대학은 울릉도 역사와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8개 인문 강좌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강좌는 제주 해녀의 울릉도 독도 출어, 울릉도의 문화유산, 울릉도로 간 전라도민 등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1,769만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녹색 대동맥으로 불리는 포항 철길숲을 비롯해 해도 도시숲, 뱃머리 마을 문화숲, 북구청사 도시숲 등을 조성해 녹색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노가 지나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가끔 비가 지나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경북 북부에도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조금 차가운데요. 쌀쌀한 날씨에 설악산에 이어 오대산에도 올가을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이번 달 말쯤 첫 단풍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김천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3도, 김천은 22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기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10도, 영주는 8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22도, 영주는 2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포항의 기온은 16도로 출발해 낮에는 22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주 흐리고 구름 많다가 주 후반에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